일부 지역을 빼고 어느 나라 어느 곳에서든 자유롭게 동영상을 올리고 내리고 공유할 수 있는 구글의 콘텐츠 웹사이트이자 현재 그 어느 동영상 플랫폼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전세계 최고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는 당신과 미국 영어에서 텔레비전의 별칭으로 사용되는 튜브를 더한 것, 즉 너만의 채널, 너만의 텔레비전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유튜브의 첫 창립은 미국의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페이코나 카카오페이 같은 대기업에서 퇴사한 3명이 공동으로 2005년 2월 14일 밤에 설립했다고 합니다. 왜 대기업에 다니고 있던 3명이 굳이 퇴사를 하고 유튜브를 만들었을까요? 어느 날 퇴사한 3명 중 한 명인 스티브 천이 친구 집에서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친구들이랑 찍은 영상을 공유하고 싶은데 용량도 크고 마땅히 공유할 방법이 없네. 뭐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당시 동영상 플랫폼은 물론 아이폰 1세대가 나오기도 전 이런 2G폰을 사용했기 때문에 영상을 컴퓨터에 넣어서 다시 다른 핸드폰에 넣거나 혹은 그나마 있던 요 검은색 부분, 이 부분이 블루투스 부분이었는데 이곳을 서로 맞대서 옮겨주던가 해야 했기 때문에 귀찮고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천이 페이팔에서 갈고 닦고 나왔던 엔지니어링으로 그냥 내가 직접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활발하게 상용화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도 했고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공유한다는 것은 더더욱 생각조차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번뜩 누군가를 떠올리게 되죠. 그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3명 중 2명인 스티브 천과 같은 엔지니어 부서에 있던 자베드 카림, 그리고 디자이너 부에서 뛰어난 감각을 보여준 체드 헐리였습니다. 스티브 천은 이 2명을 살살 꼬신 다음에 퇴사를 하게 만들고 나서 3가지를 모토로 본격적으로 동영상 사이트를 만들기 시작하게 되죠. 첫 번째 모토는 누구나 동영상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 사이트를 이용하기 쉬워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 친구를 사귀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3가지의 모토로 집중하고 또 집중한 결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유튜브죠. 그럼 여기서 유튜브가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업로드된 영상은 무엇일까요? 유튜브가 만들어진 2005년 4월 23일 공동 창업자 자베드 카림이 출연한 미 앳 더 주라는 영상이 유튜브가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업로드된 영상입니다. 훗날 미 앳 더 주라는 영상이 처음으로 업로드된 영상이라는 얘기가 퍼지게 되면서 현재 2억 4천만 회라는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달성해 있죠. 그렇게 5월부터 12월까지 정식 서비스가 열리기 전 오픈 베타가 실행되고 너나 할 거 없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상을 공유하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유튜브가 만들어지고 첫 100만 조회수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 영상은 바로 브라질 축구선수 호나우지뉴가 등장한 나이키 광고였죠. 참고로 100만이라는 숫자만 보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사람으로 보면 말이 달라집니다. 서울시청부터 광화문까지 약 1200m가량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이키 광고 영상이 올라온 그 주에 무려 200만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영상은 바로 미국의 어느 한 코미디 그룹이 올린 레지 선데이라는 뮤직비디오죠. 레지 선데이라는 뮤직비디오는 100만 조회수를 뛰어넘은 첫 영상인 것뿐만 아니라 유튜브가 만들어지고 첫 20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는 타이틀을 얻게 되고 이 영상으로 인해 지금의 우리가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밈,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당시 대한민국의 유튜브는 어땠을까요? 지금의 19명은 유튜브를 시청하지만 당시에는 내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누군가가 자유롭게 보고 마음껏 공유하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에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영상이 대한민국에서 확 뜨게 되면서 유튜브가 알려지게 되죠. 바로 그 영상은 현재 33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 중인 캐논 변주곡을 일렉 기타로 연주한 임정현 기타리스트의 영상이죠. 그런데 캐논 변주곡 영상으로 인해 유튜브가 알려지기는 했지만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아닌 오히려 당시 한국의 동영상 플랫폼이었던 M군, 판도라TV의 이용자 수가 대폭 증가하게 되고 그것이 이어져 대한민국의 UCC가 열풍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많은 사람들을 유튜브에 유입시켰음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떠나 M군이나 판도라TV로 넘어가게 된 것일까요? 당시 유튜브는 한국어 서비스가 안 됐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면 제목을 영어로 써야 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내가 찾고자 하는 것에 한 글자만 쳐도 연관 검색으로 나오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어를 할 줄 알아야지만 원활하게 유튜브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튼 그렇게 조금씩 성장한 유튜브는 설립한 지 1년 만에 매일 6만 5천 개의 새로운 비디오가 업로드되고 1억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게 되죠. 하지만 수입은 적자
결과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광고를 도배해서 수익을 얻어내는 후발주자들과는 달리 수익이 나오는 것이 불확실했기 때문이었죠. 물론 유튜브 또한 후발주자들처럼 광고를 도배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유튜브를 만든 세 가지의 모토를 지키기 위해 달콤한 광고의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들만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돈만 보며 앞질러가는 후발주자들 말고 조금 느려도 자신들만의 길을 꿋꿋이 걷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와 유튜브를 인수하겠다는 기업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기업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구글이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던 유튜브, 그리고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있던 구글이 만나게 되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2008년 본격적으로 한국어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HD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전세계 대형 기획사 한두 개씩이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하고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게 되고 5천억가량의 적자가 바로 그 다음 해인 2009년에 흑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3년밖에 안 지난 2012년에는 스마트폰이 점점 활성화되는 것을 알아차린 후 과감히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스마트폰에 맞게 개편에 들어가게 되고 또 불과 2년 만에 4K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스마트폰이 하나 둘씩 출시되는 것을 알아차린 후 4K UHD와 8K UHD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16년도에는 라이브 스트리밍 유행에 맞춰 4K 라이브 스트리밍이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이후 2022년에는 노래 아기상어 영어 버전이 조회수 100억 회를 달성하면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불과 17년 만에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